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재테크, 제일 효율적인 재테크가 바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잖아요. 모든 소득은 세금이 붙고 정말 소득이 1억이라면 과세 구간이 35% 구간일 거예요. 35% 구간인데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2억까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양도 차익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집을 한 2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재테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어떤 것이 1세대 1주택인지 정확하게 알고 잘 활용하셔서 한번 효율적으로 재테크를 해보시길 바라요.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양도일 현재예요. 그러니까 양도일 전까지 이 기준을 갖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그리고 2017년 8.3 이후에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의 소재 주택을 취득했다면 거기는 이제 거주 조건이 붙거든요. 그럼 이 총 보유 기간 중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 3가지 조건, 또 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이 4가지 조건까지 붙어서 이 요건을 다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나 이런 조건을 맞추려고 양도일 되기 전에 이제 세대 분리를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시죠. 요 1세대 이 기준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을 막 20억, 30억, 40억 하는 주택을 다 비과세해주면 너무 좀 또 그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12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은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 차익이 전체적으로 그 집에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12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양도 차익만 과세를 합니다. 이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하는 법이 좀 복잡해서 제가 다른 영상으로 그림으로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요건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1세대란 뭘 1세대라고 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왜 거주자라고 하나 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상시 거주를 한다면 거주자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또 줘요. 그러니까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서 나와 내 배우자와 그 다른 가족들,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을 1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나와 내 배우자와 그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위에 부모님과 또 자녀들,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는 포함되고요.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는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너무 넓어지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1세대로 봅니다. 요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죠? 나와 배우자가 있고 직계 존속의 배우자까지 있고 그리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있고 형제 자매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세대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나랑 언니가 같이 살아요. 언니가 나한테 얹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랑 나도 집이 하나 있고 언니도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형부가 이제 같이 얹혀 살아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소를 같이 하고 같이 얹혀 사는데 나도 집이 하나 있고 형부도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형부는 내 형제 자매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형부가 집이 2개가 있어도 우리 집은 각각 1세대 1주택인 것이지 우리 집은 2주택이 아닌 거예요. 1세대 2주택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더 갖고 있으면 2주택이 될 것이고 요 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은 같은 주소에 살아도 2주택이 아니고 각각 1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세대로 보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자녀분들 뭐 아니면 또 부모님을 따로 세대를 따로 분리하려고 주민등록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을 따로 둔다고 해서 다 1세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만 1세대로 봐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번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 요렇게를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다면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독립세대로 봐주는 거예요. 만 30세 이상이면 뭐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독립세대로 봐주고 또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도 독립세대로 봐주고 그런데 만 30세 미만이라면 내가 충분히 돈 벌어서 혼자 살 수 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걸 이제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이런 뭐 양도세 이런 거 비과세 받으려고 그냥 억지로 세대 분리한 거는 다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40%까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2021년 기준으로 월 7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7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그런 소득을 갖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라도 독립된 세대로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더 많은 소득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독립된 세대로. 1세대마다 1주택이어야 한다고 아까 요건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1주택이 아닌데도 이런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봐주겠다 하는 것이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중에 제일 흔하고 우리가 자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 가는 경우죠. 이사 가는 경우에 새 집은 사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종전집이 안 팔려서 한동안 두 집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2주택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봐주겠다는 거죠. 집이 팔려야 또 집을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안에 팔면 되고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요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속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해준다 하는 것이 이제 1주택 특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주택일 때 서로 지분으로 상속을 했어요. 뭐 몇 분의 몇씩 상속을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주상속자의 주택수로 들어가고 나머지 소수 지분 상속자의 주택수로는 안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이런 비과세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동거복량 합가를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봐주냐 하면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혼인 합가 둘이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거니까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요건이 2년 이상 보유였죠. 2년 이상 보유. 이 보유 기간은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계산해서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기산해서 2년간 보유했어야 된다.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집을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은 보유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건이 2년 이상 거주 여건이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택에 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는 건 아니고요. 요 주택들만 2017년 8.3 이후 8.2 조치가 나와가지고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요 거주기간 어떻게 따지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취득일, 양도일 사이 그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주 요건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취득할 때는 이 집을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라서 거주했어야 되지만 내가 양도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 요건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조정지역이 될 줄 모르고 그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 또 2017년 8월 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다 봐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무주택인 세대 그러니까 아무도 집이 없는 무주택인 세대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 안 합니다. 미처 모르고 집을 계약한 거니까 그 중에서 무주택인 사람들은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서민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바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렇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절세 혜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하셔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이렇게 몇 번씩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몇 번 옮기시면서 이제 재테크를 하시면 다른 어려운 재테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숙지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래요.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